교육부 방침에 따라 부산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들도 내일부터 등원 수업을 시작합니다.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는 학교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걱정이 많습니다. 정세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실, 3명이 동시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가 마련돼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준비물을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상자가 따로 비치됐고 식당에도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한 칸막이가 설치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교실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소독과 방역 작업을 모두 마치고 이제는 학생들이 등교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들도 오는 27일부터 일제히 등교 수업을 시작합니다. 첫날은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생들이 대상입니다.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시점이지만 더 이상 교육 일정을 연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때문입니다. 조금 어려움은 따를 수 있습니다만 일단 학업을 원격 수업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평가라든지 또 수행평가라든지 또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등교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달이 넘게 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일단 등교 수업 자체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다 학교를 오고 싶어 합니다. 너무 이렇게 지금 설렌다고 하고 1학년 같은 경우나 또 2학년 같은 경우는 학교 오려고 책가방도 수십 번 풀었다가 주웠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쳐있는 모습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올 들어 첫 등원 수업을 앞두고 유치원도 바빠졌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계속 가정에서 학습을 시키며 코로나19 사태의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전체 원아수 121명 중에서 17명의 원아들을 집에서 가정에서 케어하겠다고 학부모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유치원에서 EBS 방송이나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그런 활동들을 안내해서 집에서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한편 부산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른 순차 등교를 원칙으로 하지만 과대, 과밀 학급에 대해서는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도록 권장하고 긴급 돌봄 교실은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최근 부산 시민의 상수 원수인 양산시 낙동강 물금 취수장에서 발암 물질인 다이옥산이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양산시는 산막산업단지 기업체에서 무단으로 배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원인 파악을 위한 합동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시민의 상수원인 양산 물금 취수장 원수에서 발암 물질인 일사다이옥산이 검출된 건 지난 2일부터입니다. 지난 2일 1.8 ppb를 시작으로 3일 5.5 ppb, 4일 4.9 ppb, 5일 1.1 ppb까지 나흘 연속 검출됐습니다. 먹는 물 기준치 50 ppb의 10분의 1 수준으로 미량이라고는 하지만 부산 시민의 식수에서 검출된 탓에 안심할 순 없습니다.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추가 검사한 결과 낙동강 상류천에서는 다이옥산이 검출되지 않은 반면 하류 쪽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의 순수 방류수에서 일사다이옥산이 먹는 물 수질 기준보다 160회 높은 8,000 ppb까지 검출된 겁니다. 양산시와 부산 상수도본부는 공공하수처리장 인근 공장지대 오염수가 낙동강 위쪽으로 역류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류에 검사를 해보니 하류에 양산천에서 최대 8,000 ppb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염원이 아마 하류에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면 하수처리장에서 유입되는 인근 기업체나 주택가의 오수에 다이옥산이 섞여 방류됐을 가능성이 높은 건데 양산시는 특히 양산 산막산단 등 30여 개 기업체 중에서 무단 배출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사다이옥산은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인 탓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양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은 이곳 산막산단에서 하수처리장에 폐수를 유입하는 기업체를 상대로 합동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단은 해당 업체의 제품 원료와 다이옥산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배출 폐수의 성분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배출하는 폐수의 일사다이옥산 포함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고자 합니다. 혹시 일사다이옥산을 포함한 그런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도 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기업체의 무단 방류 외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오염원 유입을 막을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형량이 높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서 먼저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을 상당 부분 포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류재민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사퇴 29일 만인 지난 22일 성추행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출석해 고강도 조사를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경찰 조사에서 오 전 시장은 집무실에서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와 관련해선 기본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에게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할 수 있는 성폭력 특례법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최대 징역 10년으로 법정 형량이 더 센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 그리고 압수한 오 전 시장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단순히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것을 넘어섰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또 오 전 시장이 인정한 성추행 혐의를 우선 검찰에 송치한 뒤 다른 혐의와 의혹을 나눠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전 시장이 총선 전 사건 은폐나 무마 시도, 지난해 제기된 또 다른 성추행 의혹 등을 부인하고 있어 혐의 입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데다 당장 혐의 입증이 가능한 강제추행 혐의를 곧장 검찰에 넘기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 신청도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 전 시장의 범행에 대한 시민 공분이 거센 가운데 경찰은 추가 성추행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밝히기 위해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2차 소환과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신문 읽기 순서입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보시겠습니다. 부산시가 이달부터 산하 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통해 2+1 임기 중 나머지 1년의 운명을 결정할 시기가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경영평가가 좋은 기관장에 대해 1년을 더 맡기는 구조에서 올 하반기 공기업 등 2+1 인사평가 대상은 모두 25명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기관장은 오 전 시장의 캠프 출신이라 취임 때부터 자질 논란이 있었던 상황에서 오 전 시장이 낭만만큼 변성환 시장 대행의 시정 혁신 의지에 따라서 교체될 가능성도 크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면입니다. 정관 신도시에서 금정구청 방면으로 이어지는 윤산 터널 내부에 운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컬러 레인이 생긴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정관 화명 방면 터널 내부에서 금정구청 쪽으로 빠져나오는 도로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민원들이 꾸준하게 제기됐다는데요. 다음 달 중으로 해당 방면 3개 차로 중 오른쪽 가장자리 차로에 270m 길이의 컬러 레인과 안내 표지판 등을 추가 설치해서 혼란을 줄일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부산일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음식점과 소매업을 제외한 업종 상인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 식당과 편의점 등 상인들은 매출이 많이 늘었지만 식당과 소매점을 제외한 다른 업종들은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정교하지 못한 사용처 기준 탓에 글로벌 가구업체인 이케아나 일부 해외 유명 IT 매장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국내 대형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극심하다는 소식입니다. 금정구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골목 외에 이면도로 곳곳에 불법 주정차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단속 건수는 2달 동안
40건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민식이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선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문제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비가 오겠지만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부산의 아침 기온은 17.7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23도로 예년 이맘때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밤새 기온이 떨어져 현재 내륙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고요. 하늘이 다소 흐립니다. 남부지방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부터 대체로 맑아지겠고요. 중부지방은 먹구름이 다가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의 하루 평균 대기질은 보통 수준으로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서쪽과 일부 영남 지역은 오전에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부산 17도, 양산은 15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 23도, 양산 26도, 창원과 거제가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맑은 하늘 속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겠고요. 주 후반 중부지방은 기온이 크게 오르겠지만 부산은 예년 이맘때 기온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일은 오 전 시장의 중도 사퇴로 3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졌다는 겁니다. 내년에 있을 시장 보궐선거 비용이 이 정도 들 걸로 추산됩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내년 4월에 실시됩니다. 지난 2004년 이후 17년 만의 보궐선거입니다. 문제는 선거 비용입니다. 전국 동시지방 선거와 달리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 비용을 전액 부산시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내년에 치러질 시장 보궐선거 비용을 250억 원에서 최대 30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실시된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선거 공보물과 투표 안내문 발송에 60억 원이, 투개표소 설치와 관리 비용, 인건비만 100억 원이 쓰였습니다. 여기에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용하는 비용이 추가되는데 내년 보궐선거에 시장 후보가 몇 명이냐에 따라 선거 비용 규모가 달라집니다. 16개 구군 선관위에서 정확한 선거 비용을 확정하면 부산시는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시의회에 추경 예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1월 8일까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보궐선거에 들어가는 재반 경비는 원래 열리는 다음에 개최되는 추경 예산 때 예산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결국 300억 원에 달하는 보궐선거 비용이 고스란히 시민 세금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전임 시장의 예상 밖 일탈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하자 오거돈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과 같이 이제 보궐선거에 대해서도 일부 추가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좀 더 강화한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돼야 된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고,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시정 공백과 정치권의 파문은 물론 시민들에겐 상실감을 넘어 주머니까지 털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21대 국회가 오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부산에서 의석이 크게 줄어든 부산민주당은 새 국회 출범을 앞두고 신공항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에 집중한다는 각오입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부산에서 의석이 절반으로 줄어든 이유를 지역 경제 침체에서 찾았습니다. 때문에 부산 지역 주력산업 활성화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려워가는 부산 경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 이런 것이 좀 미약했던 점들이 시민들이 저희들이 좀 더 분발하도록 이렇게 하게 한 표심에 작용했다. 그래도 부산 민주당의 지지율은 크게 오른 만큼 경제 성과에 따라 2년 뒤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다시 한번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 당선자 3명 모두 지역경제활성화 특별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경제 법안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꼽았습니다. 3명이 다 재선 의원입니다. 국회에 일하는 꽃은 재선이다 할 정도로
각 상임위에서 간사도 할 수 있고 현안을 푸는 정책위에서도 아주 그 요직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코앞에 닥친 신공항 문제 해결이 21대 국회 부산민주당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또 부산에서 15석을 석권한 통합당과의 협치도 핵심 과제입니다. 오히려 20대보다도 21대에서 협치의 중요성이 더 강화되는 이런 그 국회가 아니겠느냐. 그런 면에서 여당과 야당이 정말로 힘을 합해서 부산 발전시키자 하는 각오로 잘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고돈 전 부산시장의 사태로 부산 민주당의 위상이 크게 추락한 만큼 당장은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진두지휘할 부산시당 위원장이 누가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주요 사건 사고 뒷이야기 정리했습니다. 사건 수첩 박준호 기자입니다. 다리 아래에서 검은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강서 둔치 2호교 아래 쌓여있던 폐 목재에서 불이 난 겁니다. 피해 규모는 고작 100만 원 남짓. 큰 불은 아닌 것으로 생각됐지만 완전 진화엔 50분이나 걸렸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연기가 계속 주변으로 번진 탓에 소방관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되면서 안에 같이 파묻혀 있던 쓰레기들이 같이 타면 검은 연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동식 크레인이 기울면서 인근에 있던 수직 작업대를 덮쳤고 50대 하청업체 직원이 10여 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크레인 작업이 진행될 땐 다른 작업자들은 안전을 위해 적정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가 이런 업무를 맡아야 하지만 당시 사고 현장에는 하청업체 직원 5명밖에 없었습니다. 회전 반경 내에 작업할 때는 원래는 작업자가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작업자가. 붐대끼리 부닥친다거나 이런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게 작업을 조절하시는 분들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동 킥보드 관련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그동안 오토바이 등으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자전거 등으로 법적 지위를 얻게 돼 이르면 연말부터 무면허 운전이 가능하고 음주운전도 범칙금에 그칩니다. 안전모 착용 의무도 있지만 단속에선 제외돼 안전사고가 더 늘어나지 않을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부산지법 형사 3단독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의 모 인디밴드 멤버 3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B씨와 C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3월 캄보디아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와 올해 1월 태국 방콕의 한 술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A씨는 방콕에서 2차례 더 대마초를 피우고 지난 1월 17일 부산지검 조사실에서 모발 채취 동의서를 찢은 뒤 훼손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롯데자이언츠가 키움 히어로즈와의 주말 3연전에서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면서 분위기 상승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여기에다 롯데 1선발 투수인 샘슨의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마운드의 안정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두원 기자가 샘슨 투수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풀타임 시즌을 소화한 에드리안 샘슨. 6승 8패에 평균 자책점 5.89를 기록하며 활약했습니다. 올 시즌 83만 달러의 롯데 유니폼을 입고 1선발 자리를 꿰찼습니다. 그러나 개막 직전 아버지의 병환으로 미국을 가야 했고 귀국한 뒤 자가 격리를 거쳐 지난 21일부터 훈련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The team provided me with some weights and some bands and TRX, yoga mats, a throwing net to throw at the quarantine facility I was in. So I've been able to work out and. 부산 팬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동료 간 정이 두터운 팀 분위기가 매우 고무적이라며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So very close-knit group.
coming from the bottom, from the bullpen catchers all the way up to the GM. Everyone has a good relationship. 평균 시속 147km의 싱커성 직구와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구사하며 메이저리그 타자들을 상대해왔던 그는 한국 타자들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The league has shown that they're hitting for power. They're hitting a lot of home runs, and there's a lot of people getting on base, a lot of runs scored. So, I mean, you just got to be careful out there and make good pitches.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프로야구가 선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인 방역으로 KBO가 시작됐고 ESPN에까지 중계되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야구 팬들의 갈증을 해소해주고 있다며 미국 현지에서의 반응도 뜨겁다고 전했습니다. I'm talking to players, it's part of the swing here. So a lot of the fans get a lot of excitement out of the bat flip. I know the fans in America are especially excited about it. I mean, that's been a lot of social media and stuff. 당장이라도 마운드에 올라 부산 팬들을 만나고 싶다는 에드리안 샘슨. 오는 28일 삼성전부터 출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탄탄한 롯데 선발진의 핵이 될 수 있을지 부산 갈매기들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한편 지난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롯데자이언츠의 불펜이 올 시즌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롯데 불펜의 평균 자책점은 4.93으로 리그 5위지만 박진영과 구승민, 오현택과 김원중으로 이어지는 필승조의 평균 자책점은 오현택 2.84, 구승민 1.13, 김원중이 1.08을 기록하고 있고 박진영은 9경기 동안 단 한 점도 내주지 않으면서 매 경기마다 빼어난 투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선발진의 6이닝 3실점 이하인 퀄리티 스타트가 단 4차례에 불과해 필승조가 많은 이닝을 소화하면서 과부하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전문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동의과학대가 본격적인 야구단 창단에 나섰습니다. 동의과학대는 어제 대학야구단 창단 선포식을 열고 초대 감독의 지난 1992년 롯데자이언츠 한국 시리즈 우승의 주역인 염종석 MBC 경남 라디오 해설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과학대는 올해 야구단 정식 창단을 목표로 창단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올해 고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수시 모집부터 선수를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발생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공사 현장 집안 침하 영향으로 낙동강 하구뚝 수문 3차 개방이 결국 연기됐습니다. 부산시와 강서구 등은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로 예정됐던 낙동강 하구뚝 수문 운영 3차 실증 실험을 앞두고 이 공사 구간의 집안 침하로 농업용수의 염분 농도가 기준 농도의 3배가 넘는 1%로 높아져 개방 일정을 다음 달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서구는 집안 침하로 염분 농도가 높은 지하수가 강서구 농민들이 농업용수로 끌어다 쓰는 맥도강으로 유입됐고 현재는 염분을 낮추기 위해 대저수문을 열어 희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선 운항 재개를 앞둔 에어부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기내외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에어부산은 어제부터 김해공항을 포함한 국내 전 공항 탑승구에 자동 손소독기를 설치하고 발권 창구 앞 거리 두기 등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 조치들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